네, 5월 27일 화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장 오늘도 종목장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 국장이 계속 저는 너무 싸고 종목 흐름도 지금 나오고 시장에 자신감까지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물론 종목이죠. 어떤 포트를 꾸리느냐가 실전 계좌 수익이 될 텐데 자, 저희 채널은 한 번 보셔야 됩니다. 전 세계 돌면서 꼭 봐야 될 포인트를 얘기 드리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하고 덜 흔들고 주도주 빅스급 추정 매매를 하고 있는 저희 채널입니다. 오늘 한류 섹터 또 우리 신고가 두 개가 슈팅 나오면서 수십 프로 수익 잘 나고 있어요. 오늘도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미국은 어제 하루 쉬었어요. 메모리얼 데이라서 우리나라 현충일 같은 건데 그래도 미국 선물이 오늘 떠 있으면서 우리나라 종목장 괜찮았고요. 올해 1분기처럼 미국이 조정 등락이 있더라도 뭐 달러로 말씀드리지만 비미국이 괜찮아질 거라는 흐름을 제가 오른쪽에 띄워놓은 게 독일의 닥스 지수입니다.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시황상 꼭 알아두셔야 되니까 같이 봐주시고 어제 미국 쉴 때 또 유럽의 헬스케어가 좋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는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잘 주고 있습니다. 뭐 종목별로 신호 자꾸 나오고 있고 환율 얘기 드리고 중요한 얘기 결국은 종목입니다. 제일 잘하는 우리나라에서 예전 로컬 만들 때처럼 우리는 빅스급 종목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다는 못 먹어요. 우리께 제일 안정적이라 말씀드렸고 그게 오를 수 있는 하지만 올해 올랐던 코스피 상단에 살짝 걸려있죠. 단기적으로 부담되겠지만 큰 흐름상 환율에서 강세를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한류 전략 섹터주 전략 매집주 플러스 근래 산 것도 있는데 오늘 둘 다 올라가면서 신고가 잘 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가 5월달에 좀 속을 썩였는데 어쨌든 전체로 반등을 주고 개별조름이 계속 며칠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테오젠이 또 뉴스가 안 있었죠.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시장의 흐름이 지수가 이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드렸는데 자꾸 신고가를 막 따라서 하는 그런 단타 시세 추종 매매라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흐름인데 이쪽 흐름이랑 제가 보는 빅수급 제이싱이랑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그런 흐름에 대한 유의점까지 파트 2에서 설명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방송을 되게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면서 잘 들어보시죠. 자, 미국을 조금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어차피 6월달 7월달 비슷한 흐름 보고 있으니까 달러와 10년물 금리 기준 잡아주시고 달러 여전히 약세 10년물은 4.6 되면 조금 부담스러운데 좀 빠져서 4.48 같이 봐주시고 올해 내내 그랬어요. 달러의 어떤 흐름이 한 10수년 20년 왔던 흐름이 바뀌었다 했습니다. 큰 판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 정책으로 그러든 막 둘이 싸우든 환율 추세가 정말 증시에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다. 자, 5월도 이제 거의 끝나고요. 이제 6월 넘어가면 또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놀이 기간, 관세 협상 기간이 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미친 정책이 줄어든 것도 분명히 있지만 성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 감세안을 올려서 재정부채 발목이 잡혔든 어쨌든 AI를 통해서 성장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미장이 출렁거리고 하더라도 추세가 안 꺼지는 등락기로 볼 수 있는 이 성장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지겹다 관세놀이 열리라는 배센트 6월달 7월달 봐야 될 흐름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계속 기준 잡아주시고요. 오늘 밤에 우리나라의 3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8시인데 한번 봐주시면 또 정책 보는데 도움 되겠죠. 자, AI 이슈와 빅테크 흐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아니고 그냥 등락되는 수준에서 그때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딩 전문 AI 개발했다 했잖아요. 오픈 AI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코딩 소프트웨어 인지니어들이 막 나간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뭐 대규모 해고 빅테크발 해고 시작 이런 무서운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IT 업계에서도 채용을 13% 줄였다는 얘기 있고 제가 볼 땐 속도가 빨라요. 분명히 제 생각이나 그 로봇 모멘텀도 말씀드렸지만 원년을 3년 땡겼잖아요. 이런 AI라든지 로봇에 대한 기업들이 자꾸 생산성을 키워야 됩니다.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각축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흐름 같이 봐주시고 오픈 AI 샘 알트만 CEO 오픈 AI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답니다. 11번째인데 유로로 가입한 챗GPT 이 수가 전 세계 2위래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한국이 챗GPT 유로 가입자 수가 2위라는 게 상당히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 주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봐도 투자 쪽에서 자료들이 되게 잘 만든 게 되게 많이 보여요.
분명히 대항을 씀씀이 만들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흐름을 잡는 데는 아직 AI는 아직 아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이다. 한번 봐주시고. 근데 빨라요. 정말 빠릅니다. 자, 목요일 아침에 젠소낭 엔비디아 실적을 봐주지만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자, 애플 그런 얘기 있습니다. 6월 말에 이 아이폰에 25% 관세 때린다 했는데 왜 그러냐. 팀쿡이 만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중동 갈 때 젠소낭 따라갔잖아요. 근데 팀쿡은 가졌는데 안 갔답니다. 거부를 해서 동행 거부를 해서 트럼프가 25% 관세를 애플한테 때렸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트럼프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정말 때릴 거냐? 저는 때리지 못한다 봅니다. 6월 달에 정식 컨트롤하는 지표주 애플. 자, 나스닥은 18,200 장기 평생 기준으로 본다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비미국에 대한 흐름인데 항상 같이 비교해 드리는 이 금은 3,328불 소폭 하락, 비트코인은 10만 불, 11만 불 근처니까 좀 강하게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홀드 홀딩. 트럼프가 아시죠? 민코인 발행해서 돈 엄청 벌었어요. 돈 엄청 벌고 있는데 이번에도 민코인 발행해서 4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 규모를 자금 조달 또 한답니다. 저는 뭐 안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오른쪽에 띄우는 게 뭐냐면 독일의 닥스 지수예요. 유럽의 가장 강국, 전 세계 제조업의 최고 강국인데 얘가 지금 올해 들어서 이렇게 신고가 내고 있죠.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꾸준히 올랐는데 근데 문제는 이 비미국 쪽에 이번에 4월 달에 우장창 그렸다가 신고가 나고 있는 흐름, 이런 흐름들 유럽에서 비미국 흐름을 좋게 보시면 되고, 근데 왜 보여드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GDP가 미국이에요. GDP 전체 GDP는 전 세계 30% 지금 20한 7, 8% 떨어져 있거든. 25, 6%가 떨어져 있는데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돈이 안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가총액이 28%, 26%밖에 안 되는데, 그 GDP 그밖에 안 되는데 정시는 60% 갔기 때문에 너무 쏠렸다 이런 얘기 드렸고, G2인 중국은 전 세계 17%쯤 되는데 시가총액은 그 정도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 너무 차이 나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여전히 반에 반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이.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으로 3위, 4위, 5위는 뭐냐면 일본 6%, 인도, 영국 4%, 3%대. 그 다음에 10위권 넘어가면 독일, 프랑스, 캐나다, 사우디, 대만. 대만 우리나라보다 GDP 적은데 시총은 더 높아요. 이런 흐름들이 전 세계 시총의 3%, 2% 되는 국가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말 독일이 전 세계 5대, 6대 국이지만 시총 따지면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10수년, 20년 올랐던 이 쏠렸던 미국의 시총에 있는 자금이 몇 프로는 빠져도 유럽가도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독일의 경기가 너무 좋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 GDP의 2%입니다. 2%, 1.9%인데 시가총액 이 정시는 1.6%밖에 안 돼요. 거의 바닥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빠진 돈이 외국인 보고 있지만 눈꽃만큼만 돌아도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도 우리는 크게 롤코 타면서 큰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듯이 저 외국인 보고 있듯이.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기준 잡히면 무조건 시가총액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이 등락되는 과정에서 이 다른 나라의 수혜를 얼마나 많이 주고 있는지, 줄 수 있는지 이 흐름을 잠깐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제 SNS에 올려놨는데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이게 작년 7월 기준이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미국은 더 올라가서 지금 55%대고 딴 나라는 비슷할 겁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오늘 다른 나라 아시아는 정시는 거의 약보합 정도였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자, 중국이랑 미국이 붙어 있잖아요. 뭐 둘이 지금 관세 30, 20% 때리고 있지만 어제 중국에 BYD 있습니다. 전기차 가장 1등 BYD가 전 세계에서 1등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3천만 원짜리 들어오고 있는데 대규모 할인책을 발표했어요. 가격을 35%, 34%나 내리겠다. 물론 시진핑이랑 공산당이 시켰을 겁니다. 왜 이렇게 내렸느냐? 중국에서는 소비를 키우려 합니다. 소비 진작도 해야 되고 이관심도 해야 되고 전 세계 또 치킨케이크 밀어내고 있는 제조 강국인데,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경쟁하는 테슬라든 다른 나라한테 당연히 피해가 가겠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중국이 국경 대개 인접하는 국가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쪽 나라들과 위안화 사용 비중을 확대해라.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비중 확대를 요청했답니다.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환율적으로 지금 당장은 소비를 막 키우고 진작하고 있지만 실제로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미 이렇게 돼서 하반기 때 미국과 중국이 붙었을 때 위안화 강세를 만들기 위해서 내수를 좀 키우려는 저는 그런 정책으로 봅니다. 분명히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바로 뭐 달러가 확 밑으로 위안화가 확 강세난 거겠지만 올 하반기까지 미중을 보면서 이런 환율에 대한 이 경제 정책 흐름을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추세가 분명히 우리나라 환율도 강세로 갈 수 있는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올해 코스피가 2650대면 항상 이제 부딪혔단 말이죠. 항상 부딪혀서 여기 딱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부담이 살짝 되죠.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던 삼정가 외국인인데 오늘도 물론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관망했는데 아까 환율 흐름이라든지 비미 흐름 말씀드렸지만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떨어지면 또 이 과매도권이에요. 그 지수 부담되는 분이 오늘 뭐 단타 치고 현금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빅수급주 큰 걸 들고 있으면 예전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조정 받더라도 종목이 덜 빠져요. 그렇게 하다 종목 괜찮잖아요. 그럼 더 올라가요. 그런 것들이 주도주고 빅수급 종목들입니다. 그런 걸 제가 포트에 넣어드리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 시장 스캔 다 하면서 그래도 종목별로 선택 집중을 하고 있죠. 자, 환율 얘기 1369원. 이게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환율입니다. 환율 보세요.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거의 최고 강세거든요. 요때가 언제죠? 작년 12월 달에 계엄령 터졌을 때, 나라 망한다 했을 때, 올해 4월 달에 나스닥 15,000 갔을 때, 또 나라 망한다 했을 때, 항상 환율 꼭지 될 때 정시가 바닥이었습니다. 그 채널 주식 투자할 때는 뉴스 보지 마시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대중과 반대해서. 떨어져서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데 정책이든 추세든 이 금융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신은 어떻죠? 올라왔지만 등락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물론 살짝 빠질 수 있지만 겁내지 마시라는 얘기고 큰 흐름상 환율은 신호를 계속 주고 있다. 우리나라 사서 좋은 거 들고 있자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절호의 기회. 실물 경기랑 다르게 외국인 수급은 제가 매일매일 봐드립니다. 자, 결국은 종목이죠. 종목은 제가 보는 한류 섹터가 성장, 어닝, 빅수급 정책이 다 좋다. 그러다 보니까 딴 것보다 여기가 그래도 대중들이 덜 돌아 있고 돈들이 좀 얌전하다. 또 크게 들어온 것도 있으니까 우리 전략 매집주와 이번에 새로 들어왔던 화장품주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다 슈팅하고 다 신고가 갔어요. 20% 30% 수익 나 있는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홀딩을 시켜드립니다. 그 다음 바이오 섹터 5월 달에 뭐 약가이나든 뭐 제약이든 별별게 다 있었잖아요. 그랬지만 개별주들이 계속 흐름 나오면서 괜찮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흐름들 더 관심 가지면서 바이오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시장에서 방산, 조선, 특히 한화 같은 게 또 출렁거리면서 재료들이 많이 나와요. 어제 유로존에서 또 방산 관련 뭐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여전히 밸류와 어닝이 좀 부담이 돼서 올해 내내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계하고 단타들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중들이 또 많이 쏠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3년처럼 이제는 정말 쏠쏠림 피날레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피날레 안 나왔거든요. 흔들며 갈 수 있고 몇 개 개별주는 있겠지만 여전히 단타 외에는 조금은 시장 구경하는 측면에서 보자. 우리는 한류 섹터와 바이오 쪽이 낫다. 자, 집중 관심, 전략 매집주, 화장품 다 올라갔죠. 자, 그다음 푸드 대장, 바이오, 게임 대장 다 좋습니다. 여전히 뭐 추세 다 상방도 수십 프로 수익 나고 있으니까 잘 가져가시고요. 여기서 언제든지 팔아서 우리 좋은 거 있으면 또 사도 돼요. 중국 그 한류 섹터 관련. 온디바이스와 로봇테마는 횡보입니다. 내용 다 짚어드릴 테니까 비중 그대로 있고요. 자, 한국 반도체는 제가 외국인과 환율 얘기 드렸지만 업황이나 반도체는 요새 얘기 안 드려요. 올해 들어서 또 뭐 엔비디아도 봐야 되겠지만 업황보다는 우리나라는 지금 수급이 더 중요해서 환율과 외국인과 코스피와 삼전 이런 얘기 드리니까 같이 좀 봐주시고요. 그게 사실은 더 실질적이에요. 자, 바이오 흐름은 제가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어제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그 알테오젠에 그 전 부사장님 계세요. 그 부사장님, 부사장님 계셔서 이분이 정권 방송 나왔던 인터뷰 영상과 그 신한의 은민용 애널리스트가 되게 잘 추적하잖아요. 그 내용도 보시면 다 나와 있을 텐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나라 그 바이오가 많이 빠져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4월 달에 뭐 장도 안 좋았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분명히 개별주가 근래 들어서 계속 올라오고 그때 뭐 펩토란 같은 거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거 수급 올라갔고 시가총액이었던 삼바 공시 이후에 바닥을 잘 다지고 있어요. 그 해외
헬스케어다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관종은 제가 셀트리온 지표 보면서 그냥 관찰한다 그랬어요. 이런 의미에서 바닥 맞다는 얘기 드리고, 자 금리나 우리 한다 그랬습니다. 한다 그랬기 때문에 내일 모레죠 발표하면은 2.5로 떨어질 거고, 이런 흐름들이 좀 좋게 작용할 것 같다. 자, 근데 이슈 볼 수 있는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 아소코가 5월 우리나라 시간은 30일입니다. 그때까지 6월 초까지 열리는 거. 이 끝나잖아요. 바로 또 6월 초에 바이오 US에 있어요. 여기 가면은 빅판과 만나서 임상이라든지 딜 같은 부분이 분명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바이오로 볼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참고 대형주 삼바와 SK 바이오팜 섹터 내에서 우리 관종이었습니다. ABL 바이오가 돈이 확 몰리면서 올라갔는데, 또 신규로 상장한 인투셀도 같이 올라갔어요. 근래 들어서 신규 상장주 좋다 하고 우리 거도 그렇게 많이 넣어놨는데, 이런 부분은 뭐냐면 어떤 재료 나왔냐? 재료가 안 나왔어요. 물론 그런 재료는 준비된 게 있지만 빵 트여서 급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항상 말했던 우리나라 바이오는 수급이 만들어요. 수급이. 자, 바이오 대장에 대한 얘기는 알테오젠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게시판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되는 거는 파트 2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비미국과 우리나라 환율, 그 다음 종목장 얘기를 드렸는데, 분명히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계속 기대와 용기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다서 우리는 또 매매를 하면서 우리 종목을 키워가고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뭐 재밌게 보시면 되고, 특히 대선 전국에서 MSCI DM 이거가 되면 정말 좋은데, 확률은 살짝 낮지만 6월달 합니다. 자, 금통위 금리나 예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추경을 누가 되든 간에, 대선 누가 되든 간에 30조에서 50조까지 정권관에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도 넘어가면 지금 신고가는 막 따라서 하는 추종 매매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우리가 갖고 있는 빅수급과 다른 얘기를 한번 드릴 거고, 자, 넥스트 트레이드 있어요. 그 매매가 되게 심합니다.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되면 원래는 별로 안 하다가 점점 많아져요. 전체 하루 거래량의 20% 30%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대신에 적은 거래량으로 시세를 만들기 때문에 페이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볼 때 조심해서 보시고, 실제로 되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도 단타를 되게 많이 치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내 볼 땐 추세 볼 때 10시 넘어서면서부터 추세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조심해서 한번 보세요. 넥스트 트레이드 같은 거는. 자, 멤버십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파트 2에서 우리 또 실질적인 내용을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